안녕하세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철도, 방산, 수소, 남북의 4가지 키워드로 미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및 방산 부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며 매년 약 2조 중반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철도의 경우 현대로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꾸준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철도시설 투자의 경우 크게 5개년 계획으로 18년에서 22년까지의 예산을 보면 지난 5개년보다 2배가량 예산이 증액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간담회에서 철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밝히는 21년도 필요예산은 1608억 원이나 국비 예산은 126억 원으로 현재 지원 예산보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철도 노후화는 서울뿐만 아니라 6개 광역시 모두의 문제로 예산 지원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철도 예산 증액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의국 의원은 철도 시설물의 가파른 노후화를 지적하며 조속한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 모두 9월 1일 확정된 국토부 예산안 이후로 철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부 예산이 올해 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철도 관련 추가 증액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향후 철도는 현대로템의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방산 분야입니다. 현재 현대로템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1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전차 사업입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맞춤형 모델 K2PL로 폴란드의 합작 생산을 제한한 상태인데요. 폴란드 수출이 성사되기만 한다면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의 인접 국가에 최대 200대의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약 2.5조의 추가 계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K2 파워팩의 경우 S&T중공업의 변속기가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독일 랭크사의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파워팩의 치명적 단점은 K2 수출 시에 독일 측의 승인도 함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터키 등 독일 무기 수출 금지국에는 사실상 K2를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 K2와 경쟁하는 전차가 미국 전차라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8월 15일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주 폴란드 미군을 1,000명을 추가 배치할 만큼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흡사 비슷한 상황으로 2013년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년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한국 내의 공동 생산 및 KF-X 사업에 투자 의향까지 밝혔던 유로파이터였지만 결국 미국의 F-35A에 밀려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폴란드도 우리처럼 미국 전차의 가격 협상 카드로서 흑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19년 7월 뉴스에 따르면 현재 K2 변속기의 결함은 찾은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방사청에서 국산 변속기와 관련한 국방규격을 개정했습니다. 폴란드는 어렵더라도 국산 변속기가 개발된다면 인도네시아 또는 터키 파워팩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의 경우 향후 변속기의 국산화 가능 여부를 지켜보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 분야로 현대차 그룹의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현대로템도 10월 수소 리포머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비전에 따르면 22년 1,100억 원, 25년까지 3,5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조 중반의 매출을 기준으로 수소 분야에서 약 5%에서 15% 정도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인데 비전대로 된다고 하여도 매출 증가비가 5%에서 15% 사이라면 수소로는 크게 주가 상승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번째는 북한 관련입니다. 18년도 현대로템의 주가가 북한 이슈로 4만 원을 돌파한 것처럼 북한이 가장 큰 모멘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입에서 자주 북한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전략으로 북한과의 외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폼페이오와 김여정 간의 만남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북한 관련하여 9월 29일 북한 김성 주유엔 대사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2019년 12월 27일에 부임한 이용배 사장이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경리과 출신에서 현대차 경영관리실장까지 오를 정도로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이용배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8년과 19년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었던 저가 수주와 공사 지연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9년과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철도는 매년 꾸준한 실적 향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산의 경우 S&T중공업의 국내 변속기 적용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폴란드 수출 여부에 따라서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 신규 사업 및 정부 뉴딜 정책으로 인하여 신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이슈의 경우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 관련한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철도와 대북 관련주로는 다원시스와 대아티아이가 있습니다. 또한 K2 국내 변속기가 장착된다면 S&T중공업의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철도와 신규 수소 사업의 매출 발생 가능성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됩니다. 다만 방산 및 북한 이슈로 단기 급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10% 이상의 급등 시 위에 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10% 이상의 상승 시 분할 매도 후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